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늘의 강사 정미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강의 자료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근데 제 얼굴이 안 나오네. 네.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음, 제가 이거를 AI에 한번 물어봤어요.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 뭔지 요즘 한참 네, 물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인체의 면역 체계가 특정 외부 물질, 알레르겐에 대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에 염증이나 가려움, 발진 등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알레르기성 질환 중에 호흡기 질환 강의를 해주신 마지에 골드님의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는 거라서 되게 쉽게 그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음, 이게 그 면역을 군대라고 봤을 때, 내 몸이 바이러스를 적으로 생각해서, 군대가 민간인을 공격한 오인사격과 같은 거다라고 비유를 해주셨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징그럽죠? 네, 이거 PPT 만들면서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습진, 건선, 대상포진,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헤르페스, 구내염, 한포진, 햇빛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 굉장히 많죠. 이것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지난주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내용과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털, 이런 알레르기성 환경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 물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물질에 또, 위험 요인이 있는데, 화학 물질이나 화장품 성분, 이건 경피독을 이제 유발하고요. 세제 같은 계면 활성제를 통해서도 피부 질환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여기 그 위의 내용을 보시면은 사무엘 S. 앱스틴이라는 의학 박사인데 이분이 노벨 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경피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 25%다. 화장품이나 욕실 용품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75%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도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적인 요인인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토피를 가지셨다면 자녀에게도 아토피가 유전이 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피부 질환이 올 수가 있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 그리고 또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도 어,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장에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현대인들은 장이 무너져서 장 트러블이나 장 누수 증후군과 같은 그런 질환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강의에서도 장 건강 문제에 대해서 면역세포 약 70%는 장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전 세계 62%의 사람이 장 문제를 갖고 있다. 10명 중에 8명이 전문의 진료 없이 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이 약 2배의 장 문제를 겪는다. 전 세계 44%의 사람들이 장 문제를 가지고 출근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 면역 시스템의 70%가 장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의 대량 영양소 상태로 몸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소장에서 성분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으로 소장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의 70%가 장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감정 조절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95%가 소장에서 생성된다고 할 정도로 장 건강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나타나는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것도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장벽은 틈이 없어요. 그런데 누수가 생긴 장벽이 있는데 느슨해진 장벽을 통해서 원래 통과하면 안 되는 세균, 독소,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입자 등이 이 장누수가 된 곳으로 들어오면서 혈액으로 유입이 돼서 이게 독소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장 건강을 망치는 음식이 뭐냐 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런 음식들이 빨간색 나오는 거 되게 맛있고 우리가 주로 잘 먹고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이런 음식들이 결국은 내 몸에 염증을 많이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바꿔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사례로 좀 알아봤는데, 이거는 저희 가족들의 사례예요.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아이는 저희 딸인데, 어, 겨드랑이, 팔꿈치 이런 데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토피 때문에 되게 가려워했고, 그거가 너무 창피해서 옷도 이제 항상 긴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어,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통해서 이렇게 좋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 남편인데요. 목 뒤에 건선이 좀 있었고, 코 밑에 항상 이렇게 헤르페스가 났었어요. 근데, 음, 제품, 좋은 제품들을 먹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의 파트너의 사례인데요. 어, 그, 입주 청소 일을 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무장갑 끼는 곳에 이렇게 팔에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겠죠. 고무장갑 끼는 팔에 저렇게 괴사가 진행되기 직전까지 굉장히 안 좋았던 상태였는데 어, 유사나 영양제, 보습제로 효과를 봤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우리 유캠프 때 발표했던 사례인데요. 이렇게 그때 코로나 때 마스크 많이 쓰고 다녔었잖아요. 이제 어린 친구가 마스크 트러블이 이렇게 생겼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게 좋아졌고, 뒤에 이렇게 건선처럼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것들도 이렇게 효과를 보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사나 코리아 리더스 트레이닝에서 발표하셨던 사례인데 좀 굉장히 좀 심한 사례예요.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몸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셨고 자녀들에게도 이게 안 좋은 계속 자녀들이 엄마 냄새 난다고 막 그러셔 되게 슬프고 힘드셨던 상황을 지내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라는 그런 현상을 겪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장기간 동안 강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다가 이 스테로이드가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끊으면 억눌려 있던 염증이 폭발을 해가지고 원래 질환보다 두세 배 이상 더 심하게 올라오는 증상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분이 직접적으로 겪으셨고 이렇게 겪으시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진 사례들을 발표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피부 질환은 이렇게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원인도 알았고 증상도 알았고 이제 해결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저도 똑같이 알레르기를, 어,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활성산소라는 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알레르기는 곧 염증이고, 염증은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은 활성산소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악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영양의 균형과 순환 염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D,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 건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 건강에 대한 어,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장 건강을 건강하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 식이섬유까지 같이 소개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염증 조절에 오메가3가 좋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염증 감소와 면역 균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면 저희가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효과 있는 것, 그리고 안전한 것, 인증받은 것으로 드셔야 좋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면역 균형에는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 D, 항산화 영양소인데 그 네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바로 종합 비타민이죠. 그래서 유산화의 대표적인 종합 비타민인 헬스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헬스팩은 보시다시피 2005년 기준으로 7년 연속, 어, 헬스, 7년 연속 건강기능식품 종합 비타민 부분 대상을 받은 인증된 제품이고요. 이 헬스팩 한 포에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소개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데, 눈 건강에, 대사 활동에, 면역력 증가에, 그리고 뼈 건강에, 에너지 생성에, 그리고 항산화 건강까지 다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특히 셀레늄이나 몰리브덴 같이 고가의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한 포로도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 헬스팩, 성인 종합 비타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 종합 비타민 헬스팩도 있죠. 어린이 헬스팩, 그 유산히 멀즈인데요. 어린이들도 아까도 보셨지만 피부 질환이나 그, 어, 그 피부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잘 먹어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어린이 종합 비타민인 유산히 멀즈에는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영양 밸런스가 보충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어린이에게 좋지 않은 인공향이나 인공색소,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죠. 다음은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에는 프로후라바놀 C300과 C300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스터,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항산화 영양제인 부스터 C600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포도씨 추출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포도는 여기 보시면 계절 과일이라서 사계절 내내 먹기 어렵다고 돼 있지만 뭐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양분이 이렇게 없는 상태로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포도씨는 이물감 때문에 이제 섭취에 불편함이 있지만, 이 프로후라바놀 C300은 풍부한 비타민 C와 함께 포도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활성산소 있죠?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항산화 성분이에요. 그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헤르페스, 그리고 건선, 이런 피부 질환에 이런 항산화 영양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프로후라바놀 C300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세포를 보호하고 외부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을 보셨듯이 세포를 보호하고 외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항산화 물질인 포도씨 추출물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도씨 추출물 안에는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항염, 항균, 항알레르기,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정말, 어, 내가 비타민을 먹는다. 한 가지만 골라라. 그러면은 반드시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뼈 건강에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면역, 염증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현대인들은 이제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필수적으로 드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면역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프로글루카민. 지난주에도 강조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 프로글루카민에 들어있는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로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고, 어, 베타글루칸은 이제 면역 과잉 반응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면역 조절을 다 관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면역에 관련된 이런 프로글루카민을 꼭 드셔주시면 감염 예방이나 면역 균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 건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아까 그 아토피가 심하셨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루에 프로바이오틱을 5포 드신대요. 근데 하루에 그 정도의 본인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루에 프로바이오틱 5포 먹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드시는 것들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은, 좋은 균주만 모아서 대장과 소장에 각각 작용을 하게 만들었고요.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가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고, 저희 가족들도 이 프로바이오틱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거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고, 사실 입에서 제일 먹고 싶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을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드셔주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식이섬유를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7대 영양소에도 식이섬유와 물이 들어가 있듯이, 이제 식이섬유는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꼭 필요한데 이 식이섬유는 이제 유산화 제품으로는 화이버지 플러스라는 제품으로 드실 수 있고요. 차단 잡힌 식이섬유라서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해 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성분인 프리바이오틱스 이눌린 및 다양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하루에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충분히 어, 그 양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도 꼭 같이 프로바이오틱과 함께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메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오메가3 자체가 염증 조절과 면역 반응 조절, 세포막 건강에 도움을 주잖아요. 어, 거지도 꼭 먹어야 되는 게 오메가3라고 하는데, 특히 오메가3는, 오메가3 지방산은 EPA와 DHA는
염증 반응 조절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드셔주셔야 되고, 특히나 요즘 식습관을 잘 살펴보시면은 튀긴 음식이나 전같이 이렇게 그 기름에 해서 먹는 음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주로 많이 드신다고 한다면 특히나 오메가3가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오메가3를 함께 드셔주신다면 면역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제품들을 한 번에 다 먹으면서 특히나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독인데요. 해독은 보시면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책으로 내용을 쓰셨던 것처럼 해독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영양제들을 한꺼번에 다 드시고 더 빠르게 좋아지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결국은 해독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피부 질환 개선을 위한 전략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친환경 제품, 그러니까 친환경 화장품과 그 바디 용품들을 써주시면 좋은데요. 유산화,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유사나의 그 친환경 화장품과 바디 용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레르기 테스트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고, 파라벤, 설페이트, 페녹시에탄올, 합성색소, 그 다음에 프탈레이트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다고 써 있고요. 기타 유해 성분들이 없다고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이 그 회사에서 나온 책자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검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되는데, 아까도 그 사무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장품, 욕실용품을 통해서 피부 질환을 넘어서 암까지 걸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레르기 테스트가 완료된 이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보시면 샴푸, 컨디셔너, 그리고 샤워젤, 바디 너리셔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보시면 천연 항산화 성분과 복합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제품들까지 함께 소개해 드렸고요.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알레르기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알레르기 피부 질환은, 단순히 아까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통해서, 어, 피부 질환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리고 세포 영양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유산화의 해독 시스템과 탁월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건강한 삶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